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에 이미 인터넷과 여러 대중매체에서 알려진 종특과 차별화되고 일상생활에서 세분화된 한국인의 종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각본은 본인을 포함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여러 한국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외국에서는 거의 경험해볼 기회가 없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작벅 삼매경, 나르시시스트. 현재까지 지난 40년간 한국인들의 평균 키는 6.4cm 늘어났고 매체별로 다르지만 한국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2.5cm에서 175cm까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균 신장이 늘어나는 사이에 신체 내부의 남성 호르몬은 오히려 감퇴했다는 뚜렷한 징후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투명한 스크린 도어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전신을 마치 취한 듯이 끊임없이 바라보며 이마를 완전히 덮는 바가지 스타일의 머리를 수시로 매만지고 있는 2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몇몇 주변 사람들이 흘끗 바라보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자뻑 상태는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되는데 웬걸 이 남자 혼자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자뻑 행위를 하는 남성이 보입니다. 두 명 모두 빨간 입술에 흰 피부, 유리턱, 185에 달하는 신장이지만 가느다란 팔다리와 더불어 길고 여린 손가락들이 눈에 띕니다. 큰 바위 얼굴이 많았던 예전 세대보다 확실히 두개골의 크기는 작아졌고 전체적인 신체 균형도 나아진 것이 보이지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가미된 남성성이란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제3의 성을 표방하는 듯이 보입니다. 동네 헬스장에서도 같은 풍경이 연출됩니다. 바가지 머리,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에서 분출되는 미약한 힘은 순식간에 근력의 한계에 봉착해 50kg 벤치프레스 5회 반복이 이루어지는 기적은 예수님의 개입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반면 헬스장에 설치된 여러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뻑하는 행위는 지치지 않고 무한 반복합니다. 어느 헬스장에 가든지 이런 남성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 남성성이 없어지고 남성들이 자뻑한다는 점은 종교적 예언에서 이미 언급되었고 자웅동체가 발현되는 궁극적인 인류 진화의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객차 건너 다니기, 방황하는 승객 증후군. 처음에 이런 행위를 하는 남녀노소를 발견했을 때는 이들이 기독교 또는 사이비 종교인이나 잡상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지도 않으며 정상적인 차림새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이것은 객차가 완전히 만원 상태일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지나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꽤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주로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다른 객차 역시 앉을 자리가 있거나 거의 같은 수의 승객들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특별한 목적이 없이 객차를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객차로 갔다가 원래 있던 객차로 되돌아 오기도 합니다. 노약자 좌석이 있는 객차 연결 부위에 서 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러 객차를 이동해 다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혹시 이들이 자신이 내릴 역의 출구와 가까운 쪽을 선호해서 객차를 옮겨 다니는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객차를 이동해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목적지에 내려 걷거나 객차 내에서 걷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왜 굳이 수고스럽게 다른 객차의 문을 일일이 열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번거롭게 스치고 다니는 이런 행위를 하는가는 미스터리입니다. 이들은 속도와 관계된 물리 실험을 하는 걸까요? 적대적인 에너지와 매너. 외국에 오래 살다 오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현상입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늘어났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눈 크기가 커지거나 호감가는 눈 형태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얼굴 피부 밑에 잘 웃지 못하는 전통적인 근육 구조와 기본 프레임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때때로 왜 쳐다봐 이런 외침으로 시작하는 스트리트 파이트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의 업무량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운전 중이거나 보행 시에 추월할 때는 항상 남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드는 독보적이고 독특한 퀴즈. 이것은 진정으로 경이로운 경험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횡단보도나 거리에서 직진 보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오던 남녀노소 중 하나는 갑자기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좌측이나 우측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제갈길을 묵묵히 걷던 사람은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충돌을 피해 보행 속도를 늦춰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주행 중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고 나 자신이 아무리 거리를 두더라도 뒤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쏜살같이 끼어들어 안전거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경적이라도 울리게 되면 오히려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간혹 뉴스에 보도되는 바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왜 항상 이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할까요? 자신이 가는 방향 외에는 주변의 타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전방 길중앙에서 걸어오는 일렬횡대 4-5명의 50-60대로 보이는 아줌마님들이 있습니다. 자신들 쪽으로 걸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열종대로 재배열을 할 배려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길 전체를 자신들이 전세를 낸 듯이 마구 지저귀면서 힘차게 걸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처럼 당찬 아줌마님들을 피해 길의 가장자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쇼핑몰, 백화점, 마트 등이나 거리에서 자신이 살 물건과 자신이 걷는 방향에만 집중합니다. 목표물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좋아 전후좌우의 타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이 보이면 아랑곳 없이 먼저 있던 사람들 사이로 파고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관찰하면서 먼저 서 있어도 그 앞으로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신뢰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을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소주 반주, 술 취한 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문화와 심신미약 주장. 식당이나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들며 소주를 깝니다. 자기가 마신다는데 말 일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 또한 그것을 답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식사에 곁들여 반주를 하는 사람들조차 앞전 세대에서 보고 배운 것은 확실합니다. 술이란 것은 일상적으로 마시지 말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럿이 축하하는 자리라던가 한가한 주말에만 마시는 것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땅이 올라오는 느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에 힘이 풀려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들의 일부는 알코올로 인한 뇌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술 먹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되는 판결을 대체 전 세계 어떤 미친 나라에서 내릴까요? 뭐든지 남보다 더 잘하자는 모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등의 우리라는 단어를 유별나게 쓰면서 왜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 다리씩 건너 연결하면 결국 모두가 친인척이 될 한국인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남보다 덜하는 문장을 즐겨 쓸까요? 우리 아이 남보다 더 크게 키우기, 남보다 더 공부 잘하기, 심지어 남보다 우월한 유전자, 이따위 말도 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유전자가 우월해서 남성 호르몬이 결핍되고 롱패딩과 바가지 머리 스타일로 전국이 통일되었습니다. 더불어와 열린이란 단어도 즐겨 쓰지만 막상 더불어 살면서 열린 의식구조를 가진 자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웬 모임단체는 그리 많은지 일단 모이게 되면 스스로와 다른 멤버들을 가두는 울타리가 쳐지고 다른 집단에 대한 경쟁의식 체계가 발동됩니다. 2024년인 지금도 학연, 지연, 혈연, 텃세의 끈적임이 사회 곳곳 모든 분야에 포진해 있습니다. 몇 살이야 따지기, 반만년 유구한 역사의 증거, 심지어 몇 달 먼저 태어난 것으로 서열 관계를 정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나 더 많은 배설물을 만들어내고 더 많이 먹어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한 것 외에 한 국가와 민족, 인류 그리고 지구 행성에 대해서 대체 어떤 유익한 기여를 한 것이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 간의 말싸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너 몇 살이야입니다. 예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야 당연하다 할지라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처럼 태어난 연도로 상하 복종 관계를 지향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을 간과하고 현재와 결과에만 집중하는 의식체계. 먼저 의식체계가 현실에 집중되어 있고 지극히 현실적이란 점에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도 원시 상태로 살아가는 아마존 부족들조차도 보편적인 전통과 사건의 기원을 따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이 아닌 동물의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원인 제공자나 사건 유발자를 구별하지 않고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욕과 폭언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매를 맞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런 황당한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건과 자동차, 특정 인물에 대한 집착, 필이 꽂히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집착한다.
여러 차례 직접 접한 보고에 따르자면 초등생들조차도 엄마와 아빠의 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의 무슨 모델인지를 세부적으로 따집니다. 작년에 누구 나타는 보편적인 현대차를 볼보로 바꾼 한 학부형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여러 날 동안 울면서 돌아왔고, 이유는 독일 차들을 타는 부모를 가진 다른 아이들이 자기 아들을 업신여기고 깔봤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매월 생활비 쪼개기에 허덕이고 아파트 할부금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자기 아들 기죽지 말라고 부득이하게 빚을 내서 볼보를 새 차로 뽑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푸어족은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벤츠를 타지만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 월 수입이 할부금과 연료로 모두 나가면서 밥 먹을 돈이 없어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숙기가 없다 또는 타인에 대한 최소의 관심조차 없다. 헬스장의 한 지인에 의하면 그곳에 등록하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작년에 귀국해 같은 헬스장에 등록한 비센테라는 멕시코 교포만 유일하게 말을 트고 인사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인의 말을 듣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내가 먼저 인사를 시작해도 그 다음 날부터 그 인물이 먼저 나에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결과는 10명 중에 7명은 안 한다입니다. 심지어 최초로 휴대폰을 개통한 헬스장 근처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 5명조차 매일 보지만 이들과 첫 번째로 인사를 나눈 뒤로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도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더욱 낯설고 외국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일부러 가입하지 않는 이상 일상생활에서는 매일 보는 사람들 간에도 의식적 교류가 전혀 없고 아무도 그럴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기 기질, 같은 동포 등쳐먹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같은 동포를 등쳐먹는 경우는 있지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한국인들의 이런 습성은 정도와 빈도가 매우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어떤 나라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는 한인 거미에게 잡히게 되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자금을 탕진하고 삶의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멕시코,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무려 3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에 따르자면 도착국가의 공항에 마중 나온 어떤 한인을 만나게 되냐에 따라 향후 외국 생활의 성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미들은 원래 한국서 알고 있던 지인, 어릴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우, 현지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 한국에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현지 아닌 백수나 양아치, 심지어 직계가족과 친인척들도 있습니다. 현지 생활과 정착을 도와주는 이런 거미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 거미 역시 걸려든 먹이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고 최후의 진액 한 방울까지 빨아댄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한국인 인맥이 없고 생활 환경과 언어가 전혀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사기 행각이 피해자에게 더욱 살벌하게 전개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납치와 살해 등의 강력 범죄도 발생합니다.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종특은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야겠지만 부정적인 종특은 개선이 절실합니다.